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네, 오늘 개미월 경신임계 할 건데요. 경금, 신금부터 같이 하고 임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임계. 사실 운에서 이 미토가 들어온 거는 사오미 여름의 끝자락이고 미중에 정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땅입니다. 조열한 기운이죠. 그런데 운이 들어올 때 차라리 이렇게 개미처럼 이렇게 두 가지 오행이 들어오는 게 나아요. 뭐 예를 들어 기미라든지 개해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극단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좋을 거고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을 건데 운이라는 건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뭐 토든 금이든 뭐 토든 수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반대의 세력이 오는 것들은 장단점을 함께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본다. 자, 경금하고 신금하고 같이 붙여서 볼 건데요. 임계수 같이 붙여서 볼 거고 일단은 개미월은 금생수니까 식상하고 인성이 될 것이다. 그죠? 식상하고 인성이 되죠. 경신금은 이 수기를 봐야지만요. 화를 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 수기를 봐야지만 내 역할이 쓰임이 있는 곳에서 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백수청이라고 하거든. 금이 수를 봐야지 금백수청에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쓰임이 생길 곳이 있다. 개미월 이렇게 보셔도 되고 뭐 이모월을 지나온 개미월이긴 하지만 이모월과 크게 다를 건 없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보는 것도 있고 일단은 자, 천간에 식상이 들어왔잖아요. 천간은 내가 원하는 거고 생각하는 거고 평소에 내가 갈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인데 식상이라는 것들은 나를 표현하는 거죠. 또 드러내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식상상관, 그 식신상관 자체를, 좋게 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은,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경신금은, 문제는 뭐냐 하면, 정화든 병화든 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관을 하든, 정화를 봐서 경금이 경관을 하든, 어쨌든 간에, 천간에 화를 봐야지, 경신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화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 화가 수가 들어와서 장점은 있지만, 수기가 들어와서 수국화 때문에 화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관의 문제가 되는 거지. 전체적인 운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관제 또는 직업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다.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에 의해서 내 직업이나 내 환경에 의해서 어떤 관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경향은 있으니까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게 중점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이 미토도 토생금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미토하고 술토는 토생금이 안 돼요. 잘 못합니다. 이 미중의 정화 조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술중의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나한테 뿌리로 들어왔지만 뿌리가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내가 얻을 수 있는 화려하거나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들에 내가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좋아 보이는 게 왔어도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까지 딱 들어보면 경신금일가는 개미월에 그냥 흉만 있는 것 같잖아요. 좋은 게 없는 것 같잖아. 물론 이게 운이라는 게 내 의지가 아닌 또 물리적인 것들의 환경으로 변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론 좌지우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개미월은 경신금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운이다. 왜냐하면, 왜 나쁘게만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경신금의 상관이든, 식신이든 간에, 식상을 용신으로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용신으로 써야 될 때가. 그러면 경신금은 이럴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경신금 일감이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특징이 뭐냐면 냉철해요. 냉철하고 끊고 맺음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이렇게 하지만 나쁜 말로 하면, 조금은 의리가 너무, 사람을 너무 잘라낸다. 너무 칼 나누듯이, 가려낸다. 사람을 가려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개혁이나 변화, 이런 것들 강하니까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올해는 지금 을사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을사년에 미월이 되는 거니까, 경신금 입장에서는 화가 너무 강렬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식상에 들어온다는 거는 좋거나 나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는데, 을사년의 미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겁고 조열한 기운이 경신금 입장에서는 관살이 퇴화한 거잖아요. 관이 많으니까. 그러면 경신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여러 환경에서 압박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시기라 보여지긴 한데, 개수인 식상은 꽤나 강한 설기처가 됩니다. 금생수로 가니까. 이 설기가 잘 되는 거죠. 식상은. 그래서 그 압박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개수의 운이라서, 개수가 잡히지만 않는다면은 이번 때는 굉장히 좋은 운이다. 자, 다시 말해서 천간에 운이 들어왔다는 것들은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자유롭고 안정된 환경이 필요할 때에 식상생재가 들어오니까 내 영향을 펼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경신금한테는 숨통이 딱 트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운에서. 목적이 뭐네요? 금생수로 해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 맑은 청한 물에 이 뜨겁게 달궈지는 쇠붙이를 씻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 개수가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더욱 단단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했듯이 개수가 잡히지만 않는다면, 원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원국에 내가 무토가 있는 사주라면은, 이 개수는 크게 식상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화생토로도 가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식상의 기운을 갖다가 합거를 해버리니까, 식상은 제대로 쓰지 못할 거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괜찮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무토가 있어서 식상의 기운을 잡혔으면, 좋다 말았네 할 수 있겠지만, 또 지금 해가 어떤 해? 을사년이잖아요. 물론 합은 되지만, 이 목국토를 합을 방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신금이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개미월은 좋은 달이 될 것이다. 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 경신금의 능력을 써야 할 이유는 계속 오죠. 이제 신유수로 올라 가니까. 내 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내가 그 운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개미월에부터 시작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개미월이 된다. 내가 짧게가 아닌, 그러니까 두세 달, 세네 달, 하반기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운도 나쁘지 않죠. 식상생재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만큼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약간의 보이지 않는 보상 같은 그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을목인 재생이 천간에 들어라 했잖아요. 일사년 자체가. 그래서 여러 변동은 있겠지만, 이 개수는 수생목으로 하니까 이 재성의 힘이 실리는 거거든. 그런데 경신금이 재물의 운이 좋다고 하는 가정을 둔다는 거는 내 근이 있을 때, 지지에. 그래서 여러 변동은 있겠지만, 개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니까 식상선제가 잘 된다. 그래서 상생이 잘 되는 운이니까 재물복도 안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지출 없이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 또 중요한 건 이성운인데, 이성운은 조금 불안해요.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 갈등은 오래 가는 갈등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성운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원래 자기의 팔자는 자기가 꼬는 법이거든요. 식상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들은 좋다 나쁘다는 걸 떠나서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예요. 감정선, 식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 감정적이거나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함으로 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라 조심을 하라는 거지. 무조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니까 내가 말하는데 행동하는데 조금은 신경을 쓰신다면은 내가 흉운이 들어오더라도 조금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자체가 화기가 강한 시기다 보니까 이 개수의 기대를 걸어보는 거는 나쁘지 않죠. 내 설기처가 되니까. 하지만 이 개수 역시 사주 지지의 금수의 뿌리가 약하다면은 큰 힘을 못 쓰니까, 그렇다면은 말할 때 구설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부드럽게 말을 하고 연애든지 일이든지 좀 품위를 지키는 것이 경신금 입장에서는 계묘를 가장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신, 임계, 임수, 개수 이렇게 묶어보자고요. 천간으로는 비겁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토국, 수니까 관성이 들어왔죠. 관성 들어왔습니다. 천간에 비겁이 들어왔을 때가 참 곤란합니다. 이게. 천간의 비겁이라는 것들은 인간수한테 좋기도 하죠. 좋기도 하지만 견제도 되는, 뭐 어떻게 떼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가까이 하기도 애매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인계수 입장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들은 지금 많은데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주변도 둘러봐야 되고 하니 애매한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왜 생기나요? 내 겁주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이 경쟁심리, 견제심리 때문에. 자, 을사년에 좀 전에 했듯이 을사년의 미월이니까요. 인계수 입장에서는 급하죠. 왜? 빨리 결과를 성취해야 되잖아. 재성을 내가 얻어야 되잖아요. 이 재성을. 얻어야 되는데 이 재성은 뭘 갖고 들어왔어요? 이 개수인 비겁을 두고 들어왔잖아. 비겁이 재성을 갖고 들어온 거거든요. 나는 뭔가 이익을 봐야 마음이 놓이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 재성은 비겁에 앉아있는 재성이기 때문에 쟁제 역할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은 내 것을 뺏기게 되는 시기가 된다. 왜? 사주는 가까운 게 우선이에요. 가까운 게. 이거를 재성으로 화로 보란 얘기죠. 이게. 어쨌든, 재성이라는 것들은 돈, 뭐, 여자, 결과물, 뭐, 음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는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돈이죠, 돈. 중점을 두는 거는. 이 재성을 놓고 재를 성취함이 목적인 게 쟁제예요. 이 돈을 놓고 나하고 상대방하고 싸우는 거라고. 서로 가지기 위해서. 그죠? 그게 쟁제란 말이에요. 그 쟁제의 기운은 내가 다툰다는 의미고 되는 거죠. 무조건 뺏긴다는 건 아니에요. 뺏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내가 이 재를 갖다가 내가 성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운이 강하면, 기운이 강하면. 반대로 내가 뺏길 수 있는 운도 강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금전적으로 흐름이 좀 있어야 될 시기에, 원래는 내 거였는데, 경쟁을 하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성과지만은, 억울하게도 내 성과가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운에 의해서. 물론, 내가 이 투쟁에서, 이 전쟁에서 이 돈을 내가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도 내 돈인데, 내가 뭔가 이 사람하고 경쟁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희생을 해가면서 이 돈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에너지는 소비가 안 됩니까?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얻는 이익은 있지만 그 충격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계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계술가들은 동료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또는 지인, 가깝게는 가족들, 그런 사람들과의 마찰을 좀 조심해야 된다. 괜히 이럴 때는 목리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지기 싫어하고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또 내가 가지지 못한 쓸데없는 것에 집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지지의 사오미는 이 화국이라고 하는 건 역할이 뭐예요? 금수를 견제하는 거나 제약하는 거잖아. 그 금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계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뭐냐면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이 종이거든요. 화가 많으니까 조심해라. 이 말도 맞지만 이 말도 맞아요. 하지만 차라리 내가 너무 이쪽으로 그냥 따라가 버리라는 거야. 다른 걸 버리고. 내 인계수라는 존재를 차라리 화로 종해버리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라가면 좋은데 따라가려고 나는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화로 내가 한 변신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쪽의 기운에 따라가보자 하려고 하니까 어설프게 비견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 비겁이 들어오니까 갈등만 부추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내가 이 재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될 시기도 필요한데 그런 걸 하려다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이성운이든 직업운이든 간에 인계수는 안정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 기세에 따라가 버릴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재성으로 종을 해라. 따라가라는 거죠. 그건 어떤 게 있어요? 차라리 소비하란 말입니다. 내가 이럴 때는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사고 싶었던 옷도 사고 즐기는 게 그런 것들이 낫다는 거죠. 차라리. 이럴 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냥 소비를 하는 거지.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순리대로 진행을 해서 결과를 봐야 되는데 내가 억지로 쫓아간다고 해서 그것을 얻어낸다 하더라도 나에게 오는 피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취한 재성이라 하더라도 온전히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계획, 어떤 성과를 얻기보다는 인계수 본연의 특성상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고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 이럴 때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조금 내가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듯이 한 달을 보내면 개미월은 오히려 잘 활용할 수 있는 달이 될 것이다. 인계수는 개미월에 뭐 돈을 벌겠다,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자유와 이동이 필요할 때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개미월 임계수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갑을병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위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